5천이 됐을 때 시세 차익이 3억입니다. 20년 뒤 우리 아이에게 3억, 3억이란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체험별님입니다. 네, 오늘은 사교육에 돈 쓰지 말고 아기 명의 부동산 사주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이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증여세를 얘기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100억 건물을 아이한테 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부동산, 즉 1억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증여세율을 간단하게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율을 한번 보시면 과세표준 1억 이하는 세율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예를 들어 시세 1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아이 명의로 매입한다고 했을 때 전세를 1억 6천에 맞추면 무피죠. 무갭이죠. 네. 1억 6천만 원, 시세 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1억 6천만 원에 맞추면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증여세는 없습니다. 근데 세무사님한테 문의 결과 돈이 들어간 부분이 분명 취득세랑 또 어떤 경비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취득세는 뭐 1억 6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1.1% 계산했으면 뭐 176만 원 요 정도 나오고, 거기 플러스 뭐 또 중개 수수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갭 1천만 원으로 전세 1억 5천에 맞춰서 갭이 1천만 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증여세는, 1천만 원에 10%, 100만 원 정도가 증여세로 나올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받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이제 아이 명의의 어떤 계좌에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그거를 이제 아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증여세를 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 명의로 아파트를 한번 매입을 해 봤습니다. 저희 아이의 인감증명서를 등록을 해서 발급을 받은 거고요.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데는 일단은 필요 서류가 그냥 부모의 신분증 그리고 아이 인감도장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요. 저는 지문을 찍고 그러니까 부모의 지문을 찍고 아이의 인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급을 할 때는 또 부모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아이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입니다. 오산에 아파트를 아이 명의로 매입을 했고, 오산으로 한 이유는 아이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을 한 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장기 보유란 뜻이죠. 절대 뭐 단기간에 팔거나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오산을 되게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동탄은 웬만한 서울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도 충분히 그 동탄의 가치를 받아서 오산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탄에 GTX가 들어오면 그 동탄 GTX역까지 가서 서울 출퇴근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뭐 이거는 어떤 제 나름의 뭐 그런 상상이긴 하지만 오산까지 GTX가 시간이 지나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그냥 바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산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고요. 네, 22평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22평 아파트는 1억 5,5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1억 6천에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태이고, 저도 매물을 어렵게 잡아갖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또 전세도 높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전세도 1억 5,500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전세를 맞춰서 세팅을 할 계획입니다. 집 상태는 올수리가 되어 있는 집을 또 잡았고요. 바로 전에는 같은 평수를 1억 3천에 매입을 했는데 2,500이나 더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오산 이쪽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는 제일 바닥일 때 제가 이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봤었는데, 그때는 지금 이 평수의 아파트는 1억 초반대였습니다. 1억 초반대가 지금 실거래가는 최고가 1억 6천을 찍은 상태입니다.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잡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상승을 생각하고 또 장기 보유까지 생각을 하고 아이 명의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쵸. 항상 과거를 보면 과거가 항상 저렴을 했는데 과거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과거의 금액은 과거의 금액일 뿐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현재 금액에 매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닌데 부동산에 이제 바로 물건 나오면 매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지금 한다 그래도 사장님이 저한테 안 주시죠. 저한테 이미 하나 주셨고, 또 이제 또 비싸게 사신다는 분들도 있고, 뭐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마음에 드는 투자자한테 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일까요?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이 아파트를 사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식을 사주든 부동산을 사주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고 아이에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주는 것이 나중에 어떤 사교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이유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함이 아닐까요? 좋은 대학을 보내는 이유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을 잘 버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싫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누가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생활은 할 수밖에 없지만 평생을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그게 싫어서 제가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긴 하지만 제 자식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써버린다면 너무나 싫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당하는 삶을 산다면 너무 슬픈 것 같고요. 저는 비록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계획입니다. 네. 제가 아는 부자가 되는 비밀 또한 잘 기록을 해 두었다가 잘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돈과 상관없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부동산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어떤 지금의 투자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위한 미래의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동탄은 웬만한 서울보다 더 비싸고, 동탄 옆, 바로 옆, 오산이 돼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입니다. 네. 분양가는 4,840만원입니다. 네. 4,840만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22평이요. 네. 이 아파트의 지금까지 시세입니다. 네. 2006년도는 6,500만원이었습니다. 4,840만원이 분양가고, 2006년도에 6,500, 그리고 현재 시점 1억 4,200이지만 실거래는 1억 6천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아주 많았던 시기에 이렇게 2017년부터 19년 요때 19년 9월이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이 아파트는 1억 250, 1억 500 이렇게도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은 그 바닥에서 한 5천만 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았던 17년 9월부터 19년 9월까지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하락하는 시점에 물건을 판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시점에는 물건을 절대 팔면 안 되고요. 상승하는 시점에서 물건을 팔아야죠. 하락하는 시점은 물건을 사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당연히 지금처럼 상승한 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원래 하락을 했고 원래 금액을 회복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입을 한 것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20%가 빠지면 1억이 빠지는 겁니다.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20%가 빠지면 3천만 원입니다. 요 느낌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5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20%는 충분히 이렇게 부동산이 빠지고 오르고 하거든요. 근데 덩치가 큰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20% 빠지면 2억입니다. 5억짜리 20% 빠지면 1억이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소액 투자를 하면서 이 아파트의 감각을 익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앞으로 또 하락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임을 과거의 시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분양가 4,840만원, 2021년 현재 시점 1억 5천만원, 약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20년 뒤 우리 아이가 현재 저희 아이가 8살인데 20년 뒤에 28살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데이터로만 그냥 분석을 했을 때는 4억 5천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상일 뿐이에요.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어요. 20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20년 후에 얼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 20년 후에 요 정도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20년은 또 요 정도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4억 5천이 됐을 때 시세 차익이 3억입니다. 20년 뒤 우리 아이에게 3억, 3억이란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제가 아는 방법 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해줬고요. 네, 이 3억을 만들어 주려고 차곡차곡 적금을 넣어주는 거는 그쵸? 돈이 녹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전세를 얼마에 맞추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제 계획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돈 하나 안 들이고, 우리 딸이 시집 갈 때, 3억이란 돈을, 제가 그렇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만약 잘못돼서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위해 든든한 보험을, 들어둔 느낌입니다. 네. 아이 명의로 부동산 매입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계약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면서 또, 어떤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잔금 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 명의로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연별님이었습니다.